거칠어진 친정엄마의 손마디만큼 상고를 겪은 딸의 몸을 위로해주는 명약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뭉근하게 끓고 있는 미역국 냄새로 훈훈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때와 달리 회복이 더딘 탓에 뼈마디가 시리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친정엄마는 평생의 생업이던 칼국수 가게 문까지 닫아걸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연희야, 국 간 좀 봐라. 내 입에 맞아야 할 텐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관절이 굵어진 엄마의 손이 뽀얀 국물을 국자에 담아 제 입가로 가져오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출산의 고통으로 긴장했던 온몸의 근육이 비로소 풀리는 듯했습니다. 엄마는 행여나 딸이 찬바람이라도 쐴까봐 창문 틈새마다 문풍지를 바르고 밤새 전몸살로 끙끙 앓는 제 곁을 지키며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당신의 몸도 성치 않으신 연세에 오로지 딸을 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후조리 도우미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남편 민석 씨도 그런 장모님께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퇴근길이면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붕어빵이나 과일을 사들고 들어와 장모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하며 살갑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말수가 적고 곰처럼 우직한 성격이었지만 그 속 깊은 배려를 알기에 우리 집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첫째 아이가 외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풍경. 그것은 제가 꿈꾸던 완벽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줄은 곤히 잠든 아기조차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허리를 펴시던 엄마와 안방에서 수유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저에게 날카로운 파열음이 날아들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단란했던 공기를 찢어발기듯 현광 초인종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집안을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거푸 눌러대며 재촉하는 소리에 방금 잠들었던 둘째가 화들짝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택배 올 곳도 없는데. 엄마가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셨습니다. 순간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시댁 어른들이시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그것도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 집에 시부모님이 오시다니요. 당황할 겨를도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시부모님 2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시아버지, 그리고 결혼한 큰 시누이와 아이 2, 아직 미혼인 막내 시누이까지 줄줄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 7명. 좁은 현관이 순식간에 신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잘 있었냐? 문 여는 게 왜 이리 꿈떠?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을 장악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달랑 휴지 한 팩뿐이었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친정엄마가 엉거주춤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미리 주시지. 준비한 게 없어서 어쩌나요? 아니 뭐 내 아들 집 내가 오는데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합니까? 근처 예식장 왔다가 손주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들렀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실 소파 정중앙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시누이들도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시누이의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뛰기 시작했고 막내 시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거실을 장악한 그들의 등 뒤로 엉거주춤 서 있는 친정엄마의 작아진 어깨가 눈에 들어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산후풍이 들까봐 양말을 2겹이나 신고 내복바람인 채로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는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몸은 좀 어떠냐, 고생했다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와 호기심뿐인 듯했습니다. 옳게, 꼴이 그게 뭐야? 붓기가 아직도 안 빠졌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막내 시누이가 저를 훑어보며 툭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걱정이 아닌 비아냥거림에 가까운 말투에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그 불똥이 고스란히 친정엄마에게 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었을 텐데. 됐어. 애 낳은 사람이 옷 차려입을 정신이 어디 있겠냐. 그나저나 배고프다. 예식장 뷔페가 영 시원찮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 속이 허하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똑 자르더니 부엌 쪽에 서 계신 친정엄마를 힐끗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밥 좀 있어요? 우리 식구가 좀 많긴 한데 뭐 대단한 거 차릴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반찬에 찌개나 좀 넉넉히 끓여봐요. 아, 갓 지은 밥이면 더 좋고.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주문을 넣는 손님의 말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가게를 하던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딸의 시댁 어른들이라 어려워서인지 얼른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네, 마침 국 끓여둔 것도 있고. 밥이야, 금방 안 치면 되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엄마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죄송스러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산후조리하러 온 딸을 위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는데 이제는 시댁 식구 7명의 밥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지금 저 때문에 오셔서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제가 주문할게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는 배달 음식이 사람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러냐. 그리고 사돈이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분인데 사돈이 해주는 집밥 한번 얻어먹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너는 들어가서 애나 봐라.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맞아요, 옳게. 우리 엄마가 사돈 칼국수 솜씨 늘 칭찬하셨는데 오늘 맛 좀 보자고요. 아줌마, 아니 사돈어를 반찬 좀 짭짤하게 해주세요. 뷔페 음식이 너무 느끼했거든요. 막내 시누이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려다 멈칫하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엄마의 분주한 발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시댁 식구들의 수다 소리와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음, 그리고 주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침묵. 이 이질적인 두 풍경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한창 일할 시간이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 남편 민석 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은 현관에 어지럽게 널린 신발들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거실의 풍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도 왔어?
남편의 등장에 시댁 식구들은 반색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시끌벅적한 가족들이 아닌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밥솥을 옮기고 있는 주방의 장모님에게로 고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명백한 침략임을 그도 직감한 것입니다. 과연 이 불편하고 무례한 저녁 식사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이 식탁 위에서 어떤 사단이 날지 저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기 위해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살을 깎아 밥을 짓는다고 했던가요? 그날 저녁 우리 집 주방에서 벌어진 풍경은 그 서글픈 옛말을 뼈저리게 실감케 하는 잔혹극과도 같았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친정엄마는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평생 칼국수 반죽을 치대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엄마의 손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도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딸이 시댁 식구들에게 흉 잡히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신의 피로한 육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서 쉬세요. 배달시키면 됩니다. 민석 씨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방으로 들어와 엄마의 손에서 칼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 부모님이 오셨는데 배달 음식이 가당키나 한가. 내 손이 좀 빠르나 후딱 해치울 테니 자네는 나가서 어른들 말동무나 해드리게. 그게 도리야. 엄마는 사위의 등을 떠밀어 거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주방에서 홀로 고군분투를 시작하셨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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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릴수록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냉동실에 아껴두었던 갈비가 해동되고 잡채거리가 볶아지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그 냄새는 제게 있어 향기로운 음식 내음이 아니라 엄마의 타들어가는 속내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놓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과일을 깎아먹는 그들의 모습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엄마의 뒷모습과 잔인할 정도로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만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이 엎어질까 혹여나 내 딸이 시댁 눈밖에 날까 노심초사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식탁 위에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갈비찜에 잡채, 갓 버무린 겉절이와 노릇하게 구운 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엄마의 솜씨는 동네에서도 알아지는 터라 음식의 때깔부터가 달랐습니다. 사돈어른, 식사 준비 다 되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드세요. 엄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상냥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어슬렁거리며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냄새는 그럴싸하네. 시어머니가 가장 상석에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누이들도 자리를 잡았고 남편 민석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작 요리를 한 엄마는 앉을 자리가 없어 식탁 모서리에 엉거주춤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의자 가져올게요. 남편이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가 짐짓 놀란 척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예, 민석아, 사돈은 나중에 드신단다. 부엌일 하나 오면 냄새 질려서 바로 밥 안 넘어가는 법이야. 그렇지요, 사돈. 시어머니의 눈길이 엄마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셨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나중에 천천히 먹겠습니다. 국이 식을까봐 걱정이네요. 어서들 드세요. 그렇게 시작된 식사 자리는 감사의 인사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품평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하게 흐르던 찰나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판사가 죄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의사봉 소리처럼 그 날카로운 마찰음은 식탁 위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우, 짜다. 사돈, 간을 뭐로 하신 거예요?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셨나 보네. 요즘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데 시골 입맛이라 그런가 간이 너무 세네.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한술 뜨자마자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맛본다고 봤는데 물을 좀 더 부어드릴까요? 됐어요. 맹물 부으면 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냥 건더기나 좀 건져 먹어야겠네.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휘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옆에 있던 큰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잡채도 좀 불었네. 당면을 너무 오래 삶으셨나 봐요. 우리 애들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데 이건 떡 같아서 못 먹겠네. 아이들은 잡채를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며 맛없어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산모인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들을 위해 땀 흘려 차려낸 밥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커녕 온갖 트집을 잡으며 면박을 주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갈비찜을 손으로 뜯어 먹으며 빈 물컵을 흔들어댔습니다. 아, 목매어. 여기 물 좀 주세요. 당연하다는 듯 허공에 대고 외치는 그 소리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물은 네가 떠다 먹어. 장모님이 네 종업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 치며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민석이 너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밥 먹다가 물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사돈이 부엌에 서 계시니까 부탁한 거 아니냐. 사돈, 미안하지만 냉수 한 잔만 시원하게 떠다 줘요. 얼음도 좀 띄우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에 엄마는 군말 없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음 띄워서 드릴게요. 엄마는 컵에 얼음을 채우고 물을 따라 막내 시누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한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준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하는 그 모습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물컵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큰 시누이의 아들이 식탁 밑에서 장난을 치다 엄마의 발을 밟았습니다. 아! 엄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하마터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시누이는 자기 아들을 감싸 안으며 엄마를 흘겨보았습니다. 어머, 애 놀라게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애가 모르고 밟을 수도 있지. 사돈어른이 좀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밟힌 발이 아픈지 절뚝거리면서도 오히려 손주 뻘다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필하질 못했네. 우리 도련님 안 놀랐어요? 그 비구라리만큼 낮춘 엄마의 모습이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로 후벼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혹여나 사돈 간에 큰 소리가 나서 딸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갈까봐 스스로를 바닥까지 낮추어 깔아뭉개는 처절한 모성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 엄마가 이 집 도우미도 아니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자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씹던 고기를 뱉어내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도우미? 야, 며느리야. 우리가 언제 사돈을 도우미 취급했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러 와서 물 좀 달라고 한 게 그렇게 죽을 죄냐? 너는 시어미가 와서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눈을 그렇게 부라려야겠니?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엄마가 힘들게 차린 음식인데 맛없다 타박만 하시고.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지 그럼 거짓말을 하니? 그리고 네가 몸이 성치 않아서 친정엄마가 대신하는 거 아니냐. 딸 가진 죄로 고생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떨어? 딸 가진 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여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연희야, 그만해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 딸년이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굽은 등 위로 쏟아지는 시댁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사돈으로 존중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만만한 며느리의 친정엄마, 부려먹기 좋은 하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숟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식탁 위에서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위해 검은 먹구름이 뭉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분위기를 수습하려는지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숭늉을 끓여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숭늉조차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심보를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우 뜨거워. 사돈, 사람 입천장 다 되게 할 작정이에요? 막내 시누이가 숭늉 그릇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릇이 밀리면서 뜨거운 국물이 식탁볼을 적시고 엄마의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르는 엄마의 손등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식탁은 더 이상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자존심이 난도질당하는 처형되었습니다. 새치 혀가 내뱉은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한 번 베인 상처는 아물어도 그 흉터는 평생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식탁 위를 떠돌던 말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리하게 날이 선 흉기였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우리 엄마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칼춤과도 같았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신경질적으로 밀어낸 숭늉 그릇 때문에 붉게 부어오른 엄마의 손등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뜨거운 고통조차 삼키시며 행주를 가져와 식탁을 닦으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칠칠 맞아서 그만 옷에는 안 튀었는지요. 엄마는 당신의 손이 대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시누이의 옷자락을 살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비구라리만큼 낮은 자세는 오로지 딸인 제가 시댁에서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는 눈물겨운 모정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희생을 시댁 식구들은 비웃음거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아, 됐어요. 냄새나게 행주 들이대지 마세요. 어차피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되니까. 막내 시누이는 벌레라도 쫓듯 손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과일 접시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돈, 식탁 대충 닦았으면 과일이나 좀 깎아와요. 배가 느끼해서 입가심 좀 해야겠네. 앞껍질은 얇게 깎아요. 과육 다 깎아내지 말고. 엄마는 묵묵히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화기로 붉어진 손등이 쓰라릴 텐데도 찬물에 한번 식힐 겨를도 없이 다시 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른 엄마의 손등보다 제 눈을 더 시리게 만든 것은 그 상처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서늘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엄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사각사각 배 깎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밥그릇을 비우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꽉 쥐어진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이 제 허벅지에 다 느껴졌습니다. 평소 화를 내는 법이 없는 순한 사람이었기에 그 침묵이 얼마나 큰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너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니? 처가 식구 눈치 보느라 기가 죽은 거냐?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듯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장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멀리서 오신 분한테 이게 무슨 대접입니까? 남편이 억눌린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접? 야,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팔았냐?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무슨 황제 대접이라도 받는 줄 아나 보네. 그리고 네 장모가 자처해서 한 일 아니냐. 딸년 몸조리 시킨다고 유난을 떠니까 우리가 와서 봐주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옆에 있던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석이 더 변했다. 예전에는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더니 장가가더니 처가 편만 드네. 올케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더니 아주 잡혀 사는구나. 큰 시누이는 저를 흘겨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형님네 하인입니까? 오셔서 물 떠라, 밥 차려라, 맛이 없다. 이게 손님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잖아요. 제 반박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식탁 위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댁 식구들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친정엄마 믿고 까부는 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말대꾸를 해? 사돈 어른, 죄송한 기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노여움 푸세요. 그때 과일 접시를 들고 오던 엄마가 황급히 식탁으로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깎아온 배 접시를 내려놓으며 엄마는 제 손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연희야, 너도 죄송하다고 해라. 어른들께 말대꾸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왜 사과를 해? 조용히 못해. 네가 참아야지. 누가 참니?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참아다오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간절한 눈빛에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집어 배 한 조각을 찍어 시어머니 앞 접시에 놓아드렸습니다. 사돈 어른, 과일 드시고 화 푸세요. 제 딸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 비굴한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포크로 배를 콕 찍어 입에 넣으며 우물거렸습니다. 배는 달래. 근데 아줌마, 아니 사돈 어른, 솔직히 말해서 올케가 좀 기가 세긴 해요. 오빠가 순하니까 잡고 사는 거지. 보통 남자였으면 벌써 사단이 났을걸요. 막내 시누이는 거만한 태도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묻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결혼하겠지만 저는 딸 낳으면 절대 이렇게 안 키울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고 시댁에 잘하라고 가르쳐야지. 친정 믿고 설치면 그게 집안 망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의 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다음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엄마가 깎아놓은 데를 하나 더 집어들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딸 낳으면 죄인이라더니 평생 자식 뒷바라지나 하다가 늙어서는 딸 눈치 보느라 사돈집 와서 식모살이나 하고. 쯧쯧. 나는 절대 딸 안 낳아야지. 저렇게 늙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몰라. 순간 째깍거리던 시계 소리마저 멈춘 듯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친정엄마의 가슴 정중앙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제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온 사랑과 헌신, 그리고 당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짓밟는 언어의 폭력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일 접시를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칼국수 반죽을 밀며 자식을 키워낸 그 자랑스러운 손이 부끄러운 흉물이라도 되는 양 앞치마 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딸을 위해 헌신한 그 모든 시간이 죄인의 형벌로 매도당하는 순간 엄마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남편 민석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막내 시누이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왜? 틀린 말 아니잖아. 아줌마 지금 하는 거 보면 딱 식모.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리꽂은 것입니다. 노수저가 튕겨나가며 유리그릇 하나를 박살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놀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야, 너 미쳤니? 하지만 남편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편의 눈빛은 제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타인의 것이었습니다. 항상 웃기만 하던 순둥이 남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미역국이 찰랑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가족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가장의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을 잇는 자세시면 살인도 면한다지만 때로는 그 3번의 참음이 가슴 속 화약고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두고 화 한 번 낸 적 없던 사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유순하기만 했던 남편 민석 씨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억누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삼켜왔던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러나 더없이 확고한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주방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7명의 시댁 식구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은 싱크대 개수대에 미역국을 거칠게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검푸른 미역 줄기와 뽀얀 국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빈사기 그릇이 싱크대 스테인리스 바닥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엄마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굉음은 단순히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착한 아들, 순한 오빠라는 가면 속에 억눌려왔던 민석 씨의 자아가 껍질을 깨고 포효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식구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흥분한 기색이 아니라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이 가장 먼저 꽂힌 곳은 방금 막말을 내뱉었던 막내 시누이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 딸 낳으면 죄인? 식모살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진 씨는 오빠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내 입으로 그런 말을 짓거려? 우리 장모님이 내 하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종놈이야?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입 닥쳐. 남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갓난아기인 둘째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식탁을 주먹으로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 마누라, 내 옳게 산후조리해 주시느라 손이 부르트신 분이다. 너희들 온다고 했을 때 내가 배달시키자고 해도 너희 입만 맞춘다고 굳이 시장 봐서 이상 차리신 분이야. 그런데 뭐 짜다, 맛없다, 물 떠와라. 그러고도 모자라서 죄인 취급을 해? 남편의 시선이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 민서가 진정해라. 수진이가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릇까지 깨고 그러냐. 놀라겠다. 가족이요? 어머니, 지금 가족이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배어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러십니까? 며느리도 자식이라면서요. 연희가 지금 몸성한 상태입니까? 애 낳은 지 3일 됐습니다. 찬물에 손만 담가도 뼈가 시리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며느리 집에 때로 몰려와서 밥상 받아먹는 게 시부모가 할 짓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사돈어른을 하녀 부리듯 부려먹어요? 야, 너 말이 심하다. 우리가 언제 하녀 취급을 했다고 그래. 물 좀 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냐?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남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죄입니다. 큰 죄예요. 어머니는 며느리, 친정엄마가 우스우시죠. 내 아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 정도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따위로 행동하신 거 아닙니까? 수진이가 저렇게 막되먹은 소리를 하는데도 말리기는커녕 낄낄거리고 웃으셨잖아요. 남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장모님 뵐 면목이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가 내 은인한테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데 내가 병신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가족이니까. 참으면 지나가겠지 했으니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참습니다. 아니, 못 참습니다.
내 처자식, 그리고 내 장모님 지키려면 제가 나쁜 놈 되어야겠습니다. 서슬퍼런 남편의 기세에 눌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7명의 하예나들은 순식간에 비를 맞은 생쥐꼴이 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돌렸고 큰 시누이는 아이들 뒤로 숨든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살벌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석 아범, 이러지 말게. 내가 괜찮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왜 자네가 부모님께 대드나. 그만해, 제발 그만해. 엄마는 사위가 폐륜하라도 될까봐 당신이 당한 모욕은 까맣게 잊고 사위의 앞길만을 걱정하며 매달리셨습니다. 그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을 보자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아주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멍청해서 장모님 이 꼴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엄마의 손등 위로 아까 숭늉에 대어 붉게 부어오른 그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당장 장모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무릎을 꿇어.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미가 사돈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네, 무릎 꿇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 그리고 수진이 너까지 전부 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장모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저 오늘부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안 합니다. 누나들, 동생도 안 합니다. 이 집 문지방 넘어서 나가는 순간 우리 인연은 끝입니다. 다시는 제 처자식 볼 생각도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홧김에 내뱉은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와 장모님을 지키기 위해 천륜이라 불리는 핏줄마저 끊어내겠다는 가장의 처절하고도 슬픈 결단이었습니다. 민서가,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큰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사람에 대한 예의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는 당신들이 괴물이라고 선택해. 사과하고 인간으로 남을지 아니면 평생 남남으로 살지. 남편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해야 할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거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설마 하는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족의 연을 끊고 돌아설까요?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 가족의 풍경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침묵이 고함보다 더 큰 웅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의 살얼음판 같은 거실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내린 최후 통첩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서슬퍼런 선언 앞에서 기세등등하던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은 마치 한여름 땡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허무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효자라는 틀 안에 갇혀 살던 아들이 그 견고한 껍질을 깨고 나와 가장자 장이라는 이름의 사자로 돌변한 모습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하나, 둘. 남편이 나지막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썩은 동아줄을 잘라내기 위한 비장한 의식이었습니다. 숫자가 둘을 넘어가려는 찰나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의외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어허, 이 녀석 진짜.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떨리는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자신들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 앉아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임자, 뭐해? 아들놈 눈 뒤집힌 거 안 보여? 사돈한테 사과해. 어서. 아니, 당신까지 왜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시끄러워. 자식 잃고 나서 후회할 거야? 수진이 너도 얼른 일어나.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입술을 깨물면서도 현관문을 가리키고 있는 아들의 단호한 손끝이 두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뻣뻣한 관절을 억지로 굽히며 소파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던 친정엄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 바닥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며느리 위에서 군림하려 들던 시어머니의 무릎이 며느리의 친정엄마 앞에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큰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막내 시누이 수진 씨까지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들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먼 길 오셨는데 대접은 못할 망정. 면목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이라기보다는 굴욕감에 젖은 패배 선언에 가까웠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 수진 씨도 오빠의 눈치를 살피며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줌. 아니, 사돈 어른. 제가 말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광경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무릎 꿇려야만 지킬 수 있었던 아내와 장모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렇게까지 바닥을 보여야만 정신을 차리는 가족들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요. 엄마는 당신이 모욕당한 것은 까맣게 잊은 채 혹여나 사돈들이 무릎이 아플까봐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그 착해 빠진 모습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를 제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냥 두세요.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과 안 받으시면 저 평생 죄인으로 삽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쫓기듯 사과를 마치고는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의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잔병들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뒷모습들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을 짓누르던 거대한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깨진 그릇 파편들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우리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 민석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끄흐흐.
장모님, 연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사겨왔던 마음고생이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친정엄마는 그런 사위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니네, 민석 아범. 자네가 뭐가 미안한가? 나 때문에 자네가 천륜을 어길 뻔했어. 이 못난 장모가 미안하네. 정말 고맙고 미안하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 곁에 다가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상처받은 마음들을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단단해지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꼬르륵. 정적을 깨고 남편의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적나라한 소리에 우리 셋은 동시에 눈을 마주치고는 푸아하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그 순간 비로소 집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아범, 배고프지? 밥 다 식었겠다. 내가 얼른 다시 데워줄게. 엄마는 언제 울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앞치마를 고쳐 매셨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저기 앉아 계세요. 오늘부터 주방 출입 금지입니다. 남편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는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그릇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식어버린 국을 데우고 굳어버린 잡채를 다시 볶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달그락거리는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차려진 식탁. 비록 아까와 같은 음식이었지만 그 맛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장모님, 드세요. 아까는 맛없다고 타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갈비 한 점을 올려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래 고맙네 하시며 밥을 한 술 드셨지만 목이 메어 잘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셔서 이런 꼴 당하시고. 제가 울먹이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연희야. 나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장모가 되었다. 우리 사위가 나를 이렇게나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데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내 평생 오늘처럼 든든한 날은 없었다. 엄마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붉게 부어올랐던 손등의 화상 자국도 마음의 상처도 사위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연고 덕분에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을 때쯤 남편이 제 손과 엄마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여보, 오늘 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내 부모, 내 형제라도 두 사람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셋,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만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의 굳은 다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찬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우리 집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안방에서 곤히 자던 둘째가 으앙 하고 잠투정을 하자 남편과 엄마가 동시에 내가 갈게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오늘 몰아친 것엔 폭풍우는 우리 가족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내리게 하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것은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과 존중으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 엄마의 코는 곤히 골아 떨어지실 것이고 남편의 어깨는 조금 더 넓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모님과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남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냥 빚을 갚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